네. 본인의 결혼식도 가상으로 최초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먼저 선고자가 돼야지. 메타버스에서? 메타버스에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인 걷는 사람 막 발파고 막 누가 받고 친한 친구가 얼굴 박아도 되는 거고. 네. 네, 안녕하세요. 알고팍스의 MC 개그맨 신은계입니다. 반갑습니다. 고팍스 최한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곧 설이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정을 챙기는 나이인가 봐요. 네. 네.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네. 2022년에 해가 밝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게 네. 2022년 그 가상자산의 키워드들, 앞으로는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지금 현존하는 이슈들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뭐 이슈,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는 이유는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은 늘 어떤 특정 테마가 좀 이끌어왔던 것 같아요. 한 2017년, 16년 이후로 어떤 이슈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유입이 일어나고, 특히나 뭐 이제는 대선 후보 두 분 전부 다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테마가 또 다양해지면서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같은 것도 대선 관련 테마주가 이제 대선 전에 막 오르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약간 이 코인 시장에서도 그런 게 좀 있나 보네요. 2017년에는 뭐 ICO 뭐 있었고, 그다음에 ICO. 지금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뭐 STO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뭐 DeFi, 작년에 특히 이제 갑자기 떴던 분야가 NFT예요. 요즘 뭐 신문 지면에 그냥 NFT라는 말이 엄청 많아요. 최근에 뭐 하정우의 어떤 그림의 가격을 NFT화해서 뭐 그걸 코인으로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NFT가 굉장히 핫했고,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도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도 특정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고 또 떨어지고 뭐 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왔었어요. 2022년에는 이게 첫 번째 키워드인데,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NFT하고 메타버스 테마가 지속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어서 계속 흐름 받고 올라갈 것이다. 네네네. NFT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하고 좀 거래가 되기 시작했던 게 재작년 말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물론 그 플랫폼들이 전에부터 존재는 했었어요. 이제 니프티 게이트웨이, 뭐 오픈시, 파운데이션.app 이런 그 플랫폼들이 있었는데, 2020년 말부터 좀 본격적으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특히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죠. NFT 플랫폼 중에서 가장 큰 곳이 그 오픈시라고 해서, 거기는 지금 누적 거래량이 한 10조 정도? 10조. 네네,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금 그 상승 추세가 꺾일 분위기는 아니에요. 프로젝트들도 많아지고 있고, 뭐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 관심과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되게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그 무한도전의 무야호 할아버지가 이제 외쳤던 네네. 그것도 뭐 몇백만 원 팔리고. 네, 맞아요. 예. 네, NFT를 그러면 이거를 왜 그러니까 뭐냐?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특별하게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복제가 불가능하고 원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등등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소유욕과 과시욕을 자극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네네. 뭐 이런. 이 똑같은 그림이라도 파일로 갖고 있어도 내가 갖고 있는 건데 굳이 이게 원본입니다라고 진위 여부를 판별해주고 하는 게 그걸 갖고 싶기 위한 그런 욕구가 아닐까. 그리고 가져서 그걸 자랑하기 위한 욕구 아닐까. 여기에 플러스 더 굳이 또 하나 추가하자면 이게 앞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가상자산이네요, 이것도. 이게 현재로서는 그 NFT의 정의가 이게 가상자산이냐 아니면 그냥 뭐 아트냐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실제 가상자산을 그 관장하는 Financial Action Task Force라고 해서 영어 할 때 잘생겨 보여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여자 할게요. 만날 때 영어를 일부러 많이 써요. 노력할게요. 오케이. 팁 감사합니다. 네. Financial Action Task Force라고 해서
거기에서 가상자산은 어떻게 이제 규제를 해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NFT는 기본적으로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기는 해요.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냥 NFT이고 그냥 그 자체? 예를 들면 실물 그림이 누구 집에 있는데 이거를 과세하거나 자산처럼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토큰처럼 취급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실물 그냥 그림인 거지. 그렇죠.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NFT 예술품으로서 예를 들면 NFT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제 다양한 그 기회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림을 사고 싶으면 지리적 제약이 있잖아요. 일단 가서 갤러리에 가야 되고 실물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NFT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을 대상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티스트라고 하면 그림을 NFT로 그린 다음에 이걸 판다고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누구도 내 그림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실물 형태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 파운데이션 앱, 그다음에 오픈시 이런 데 곳에서 그림을 파셔서 본인의 그림이에요? 네, 본인의 그림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벌었다는 거는 아파트 한 채를 살 정도? 어디 아파트죠? 강남? 광교 쪽. 아, 광교 쪽이고 15억, 20억 하니까. 네. 그 호수가 모여서 비싸요. 네, 맞아요. 거기 동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호수 뷰에 네. 좀 약간 현대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장이 넓어지는 게 있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그 과기부에서 앞으로 메타버스를 육성하고 2026년까지 4만 명의 전문가를 육성하겠다. 관련된 그 육성 정책을 계속 발표할 것이다. 라고 해요. NFT라는 것이 메타버스 내의 그 경제 한 축이 될 수 있거든요. 메타버스 내에서 NFT가 이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 NFT 시스템은 무슨 시스템인가요? 이것도 블록체인 그럼요. 기반으로 한 NFT는 기본적으로 다 블록체인 베이스이기는 합니다. 지금 아주 심플한 예를 들면 디센트럴랜드라는 그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던 프로젝트에서 디센트럴랜드라는 게임 속 그 메타버스 속 경제 토큰은 만화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제 생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동산을 또 팔거든요. 가상의 부동산. 가상의 부동산이라 하면 뭐 브루마블 같은 그런 거죠? 네. 그 한 마지기라고 해야 되나? 한 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단위를 그거를 랜드라는 NFT 토큰으로 해서 팔고 있어요. 그래. 왜 사는 거지?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예를 들면 메타버스 안에서 경제 생태계가 이제 돌아가는데 광고를 한다던가 그 땅에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삼성역만 가더라도 광고판 크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세우는 거죠. 실제로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거래소들이 홍보를 위해서 본인들의 티셔츠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아바타들이 이제 그 티셔츠 입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2022년도의 키워드는 일단은 첫 번째는 그 NFT, 메타버스에 관련된 거는 꾸준히 성장할 기미가 보인다 이런 거네요. 메타버스에 꼭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작년 말에 좀 한참 컸던 P2E, 플레이 투 원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따지면 게임 페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집에서는 게임 하지 마라가 아닌 게임 좀 해라. 게임 좀 해. 게임이라도 해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 내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NFT가 계속 활용될 수도 있고 게임을 참여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NFT의 활용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예전에도 저희가 또 리니지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제 친구는 리니지를 하려고 군대를 2번 미뤘어요. 아, 대단하신 분. 군대에서 리니지를 못 하니까 그만큼 이제 리니지는 그 아이템이 거래가 되잖아요. 그때는 뭐 NFT가 아니었고 현금 거래였죠. 물론 뭐 사가세요 하고 튀는 경우도 있고. NFT는 근데 그런 일이 절대 없는 거죠. 리니지처럼.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보완적인 부분이 그렇기는 한데 NFT가 어디 도망가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뭐 게임 회사가 뭐 임의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사실 그렇기는 한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P2E나 과거 리니지 게임에서 우리가 아이템을 사고 팔고 했던 거랑 사실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뭐 리니지에서 막 공장들이 있고 막 그 아이템 좋은 거 나오면은 뭐 어떤 웹사이트 가서 거래하고 했었잖아요. 뭐 흠이 말하면 집행건. 집행검. 집행검. 이런 것들을
그냥 실제로는 그냥 블록체인을 통해서 NFT가 교환의 매개가 된다 이것뿐이지 사실 다른 점은 크게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지금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죠. 어. 예, 예,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특히나 해외선 이미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네. 게임을 통한 NFT의 발전, 그다음에 메타버스 내에서의 쓰임새, 아까 이야기했던 뭐 예술이나 그림이나 영상, 음악 이런 분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굉장히 큰 NFT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NFT를 이제 보관하는 서비스 또는 그런 NFT를 담보로 대출을 주는 서비스, 대출까지. 네, 이런 것도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빨리 올 것 같아요. 네, 네. 이 시대 흐름상. 네. 네. 그게 올해는 현실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오입니다. 다오. 네. DAO. DAO. 네. 그 다오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입니다. 더 다오 사건 저희가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후로 이 다오 시스템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구나.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발전이 좀 없다가 작년 10월, 11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얼마 안 됐네요, 따지면. 네네네. 컨스티튜션 다오라는 게 생겨났어요. 미국에서 그 헌법 있잖아요. 헌법에 그 오리지널 초안 딱 종이로 되어 있는 거 1700년대 옛날 거. 예. 그 초안이 경매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우, 비싸겠는데? 네, 굉장히 비싸겠죠. 그 다오 이거를 근데 사고 싶다. 그냥 어떤 개인이 개인이? 네, 트위터에 그냥 올려서 사고 싶은데 난 돈이 없다. 우리 같이 살래 하고 모금을 받았어요. 같이 살래라 하면 지분을 나눠 갖자. 네네. 그렇죠. 1조 1랑 네가 하고, 네네. 2조 1랑 내가 하고, 뭐 이런 거죠?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헌법 초안 전체를 그 다 한번 그 돈을 모아서 사자. 네, 이거여서 보통 그러면은 그 모금을 이제 달러로 받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짜서 이더리움으로 모금을 받았어요. 거기에 17,000명 넘게 참여를 했었고 다오의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 다오는 누구의 주인도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헌법 초안을 사는 것이고 이 다오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운 토큰을 줄게. 이 토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다오에 참여하고 있다는 징표이고 헌법 초안을 어떻게 보면 같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징표이다. 라고 해서 피플 토큰이라는 토큰을 발행해서 줬어요. 이더리움을 보내준 사람들에게. 샀나요? 못 샀어요. 그럼 그 500원은 네. 트위터 걔가 먹었나?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먹을 수가 없는 게 다오이기 때문에 컨트랙트 내에 그 이더리움이 묶여 있어요. 아무나 쉽게 뭐 맘대로 뭐 가져가고 쓰거나, 쓰고 네. 막 이렇게 안 되는 거구나. 예, 그럴 수는 없었어요. 예. 모금을 하고 이제 모금된 돈 전액으로 입찰을 했는데 결국 낙찰받지 못했어요. 목적이 사라진 거잖아요. 우리 실패했으니까 돈 다시 돌려줄게 하고 환급 신청한 사람들에게 다 돌려줬는데 한 반 정도는 돌려줬어요. 반 정도는 사람들이 다시 가져갔어요. 나머지 반은 안 받겠다. 나 그냥 안 받을 테니까 우리 다오 가지고 뭐라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이 돈으로? 네네네. 물론 그 코어 멤버들은 우리 지금 목적이 사라졌고 뭐 그렇죠.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 시가총액을 보면 피플 토큰의 시가총액이 다오에서 보유 중인 이더리움의 합보다 훨씬 커요. 그 왜 그런 거죠?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피플 토큰의 가치를 방어하는 어떤 기제가 있는 건데 그냥 기대감인 것 같아요. 이 피플 토큰을 들고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이더리움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오에서 보유 중인 이더리움 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요. 피플 토큰이. 근데 이런 식으로 다오가 한번 형성이 되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는 이런 그 다오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가 있나요, 지금? 대표적인 예가 국보다오라는 게 결성이 됐어요. 국보다오. 네네네. 예전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해외 유출, 일제로 그렇죠. 한 뭐 수탈 가져간 거 많잖아요. 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송 전용필 선생님께서 네. 자기 그 재산을 털어서
저희 문화재를 다 싹 사들이셨어요. 멋있는 분이시죠. 네, 멋있는 전연필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사들인 문화재로 네. 그냥 박물관을 하나 여셨어요. 오. 그게 이제 현재 간송미술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소장품들을 사들이자. 오. 네. 왜냐면, 다오처럼? 네, 지금 간송미술관이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약간의 재정난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운영을 하는 네네. 함에 있어서 네네. 지금. 지금 국보를 내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팔리는 것보다 다오에서 이거를 사자. 미술관에 문화재들을 하나씩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어요? 아직 모집을 시작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할 예정이네요. 네네네. 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이런 형태의 다오들이 많이 앞으로도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나요? 만약에 그걸 산다고 했을 때. 산다고 했을 때에는 누구 입장에서 장점 단점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특정 개인이 가져가게 된 것보다 그냥 다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원래. 예, 다오에서 매입을 하고 그거를 박물관에서 그대로 전시하게 해주면 그렇죠. 그대로 전시는 돼 있고 네네. 이제 소유주만 네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개인적으로는 좋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취지가. 네, 저도 막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자율 조직이다 보니까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디파인이 되어야 돼요. 이제 이걸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뭐 정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에 다오에 돈을 넣었는데 네. 돈이 급해요. 그럼 이걸 빼고 싶어. 근데 미술관에 작품을 하나 샀어요. 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돈을 빼지는 못하고 네. 일단 이더리움을 보냈으면 별도의 토큰을 받게 될 거예요. 네. 내가 이 다오에 펀딩에 참여를 했다라는 징표로 아까 컨스티튜션 다오에서 피플 코인처럼. 토큰을 네. 피플 받은 토큰. 것처럼 네. 똑같은 어떤 형태의 코인을 받을 텐데 이거를 만약에 시장이 형성이 되면 팔 수도 있겠죠. 피플 토큰을 팔 수 있는 시장만 형성이 된다면. 네네. 근데 방금 우리 컨스티튜션 다오, 뭐 국보 다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굉장히 한 일부분이고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오를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다오 조직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뭐 사업 아이템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방금 우리 이야기했던 NFT와도 좀 결부되어서 다오가 활성화될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규칙을 스스로 정하는 그리고 자금이 있는 탈중앙화된 조직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또 그로 인해서 다오를 이제 통제하는 또는 그 펀드레이징에 참여한 징표의 토큰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 토큰이 뭐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아직. 어떤 활용처가 되든 뭐 이름이 되든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 그 처음에 블록체인을 설명할 때 네. 단톡방의 비유를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단톡방에 많은 참여자들이 있는데 그냥 돈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단톡방에서 개모임. 그쵸, 그쵸. 네. 개모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얼마씩 걷어놨잖아요. 네네. 공금이고.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단톡방에 참여해서 개모임을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다오가 결국은 기업의 미래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기업이라고 하면 주주가 있고 주주가 그 이사회에 그 권한을 위임하고 이사회에서는 또 경영진 임원들. 에게 이제 경영권을 위임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기업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위임이 되냐면 그 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사업의 진행을 네. 위한 거인데 그래서 각자 담당자가 있는 건데 다오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아무나 할 수 있고 이 제안에 대한 그 투표를 네. 토큰 홀더들이 해서 실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기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앞으로의 회사 체계가 또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 다오처럼. 네네네. 실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인터넷상에서 그런 식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지금 국가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야, 라는 이거 뭐 생각이 드는 거죠. 세계도 예를 네, 들어. 네. 특히나 저희가 알파고를 한번 경험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네, 알고크라시라고 하는데 알고 크라시. 네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국가 운영을 한다. 네, 그래서 다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알고크라시의 한 맥락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국가 운영을 다오처럼 하는 것. 야. 우리가 지금 국민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듯이 네. 필요 없이 대통령이란 존재에 필요 없이 어떤 그 국민들이 제안이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진행하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네요. 네네네. 아. 물론 멀어 보이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사람들이 이런 다오의 형태나 뭐 이런 거에 좀 더 익숙해지고 한다고 하면 뭐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지금 저희가 늘 뭐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뭐 투표할 때도 어디 나가서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재택을 많이 하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집에서 뭔가 집에서 다 할 수 있게. 네,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없어진 그러면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본인의 결혼식도 가상으로 최초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 네. 먼저 선구자가 돼야지. 본인의 결혼식을 가상으로 어때요? 메타버스에서 메타버스에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인 걷는 사람 막 팔팔고 막 누가 받고 친한 친구 뭐 얼굴 박아도 되는 거고. 네. 아직까지 굳이? 굳이 아직은 굳이. 예. 아,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다오. 다오. 어. 네, 다오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성장할 것이다. 그렇죠. 네네. 아, 성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깝게 체감되는 시간이 네. 몇 년이 걸릴지, 또 몇십 년이 걸릴지, 당장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가상자산을 아는 인구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렇죠. 투자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대선 후보가 이제 공약을 내걸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이렇게 규제들이 늘 이슈가 있어 왔는데 올해는 조금 더 그런 뭐 정치적 이슈가 또 있어서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